네, 자,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앞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H200 중국 행 티켓 따낼까입니다. 오늘 아주 네. 핫한 이슈로 아주 재미있게 타이틀을 꼽아주셨는데요. 중국 행 티켓을 따낼까 저도 궁금해지는데 아직은 이제 따는 건 아니고 검토 중이다. 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확실히 갈리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어제 이제 H200을 수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의 이제 빅테크 종목들은 우와 하고 막 네. 올라갔는데 맞아요. 이제 자립화의 속도를 내야 될 중국의 반도체 종목들, 뭐 네. SMIC, 화홍반도체 이런 화홍반도체. 종목들은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건가 싶어서 또 파일을 반락을 뺏기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좀 시장 반응이 어땠나요? 네. 네. 어제랑 오늘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네. 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물론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검토 중이라서 결과는 모르죠. 뚜껑을 그렇죠. 열어야지. 근데 어제는 알리바바를 비롯한 빅테크 업체들은 4%대 일제 상승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SMIC는 근데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어제 SMIC는 1%대, 화홍 반도체는 홍콩 종목 4%대, 상해 종목 2%대. 근데 알리바바를 비롯한 빅테크 업체들이 급등한 거는 아무래도 만약 그게 허용된다면 실무적으로 최첨단, 물론 블랙웰보다는 바로 밑에 있는 모델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최첨단 칩에 속하는 그런 급이니까 네. 실무적으로 더 자사의 AI 사업에 도움이 되고, 하지만 반대로 SMIC 같은 경우는 만약 이게 허가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물론 국산화 강화라는 이런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투자 심리에. 그래서 네. 어제 화홍 반도체 급락하고 SMIC는 1%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를 보시면 다시 오르더라고요. 네, 오늘 네. 화면을 보시면 알리바바는 어제 4%, 오늘 2%, 그리고 바이두는 어제 4%, 오늘도 4%, 텐센트는 어제 2%, 오늘 1% 올랐고요. 하지만 SMIC는 어제 1% 하락했지만 오늘은 2%대 상승 중이고, 화홍 반도체는 어제 4% 하락했지만 오늘 0.65% 소폭 상승.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증시 이틀 동안의 반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나중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H20이라는 첨단 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가하든 안 하든 거기에 따라서 이 관계에 따라서 약간 하루 이틀의 그런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에는 약간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국산화 강화 이거는 사실 그쵸. 이미 15차 5개년 계획에도 이미 써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요 큰 방향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어제 급락했을 때 뭐 SMIC나 화학반도체 종목들은 좀 사두는 게 좋을 뻔했네요. 근데 이미 너무 과거형이라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나요? 아니요. 근데 어쨌든 자립화 네. 속도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변함없이 쭉 갈 테니까. 오히려 저는 우리 일반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네. 만약 나중에 H20이 수출 허가됐다. 음. 그러면 SMIC든 H200 또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또는 SMIC든 캠빌컨이든 좀 안 좋은 뉴스가 아닐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만약 H200이 아예 중국 시장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뭐 전기료 보조금에 여러 가지 지원 정책, 맞아요. 화웨이도 네. 그렇고 캠브리컨, SMIC 같이 열심히 해서 지금 하는 속도로 가면 돼요. 그냥. 근데 H20이 들어오면 오히려 중국 국산 이런 칩이나 팹리스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하나 생기면 더 가성비를 올리고 더 그렇죠. 제품력을 올리고 그거를 더 위기감이 생기니까 당장은 약간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변동성이 생겨도 길게 보면 어쩌면 그거를 통해서 중국 국산 반도체 그럴 수 밸류 체인을 있겠네요. 더 강화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SMIC도 어제 딱 하루만 하락하고 바로 반등하지 않을까. 좀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역시 경쟁자가 있어야 좀 능력도 향상이 그러니까요. 빨리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H200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눠보고 있는데 H20은 진작에 미국이 이제 중국에 수출 허용을 했는데 중국에 괜찮다 이렇게 해서 네. 수출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H200이 현재 네. 좀 어느 정도 성능인지 블랙웰보다는 좀 네. 낫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어느 정도인가요? H200의 성능은 대체로 요 H100, H200 블랙웰 요
세 개만 알면 되는데요. H100은 2022년 10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H100에 비해서 H200은 한 H100의 1.4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 네. 하지만 전체적인 종합 성능은 1.4배인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H200은 H100에 비해서 그 메모리 대역폭이 중요하잖아요. 메모리 대역폭은 200이 100의 한 43%더 올랐고요. 메모리 용량이 중요하잖아요. 또 메모리 용량은 H200은 H100의 한 2배 정도 되고 그리고 AI 추론 성능은 H100에 비해서 200이 한 2배 이상, 최대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에너지 효율성도 많이 성능 개선됐고요. 하지만 요 여러 개 세부적인 지표를 종합적으로 하면 H200의 성능은 100의 한 1.4배 정도 된다. 하지만 최신 칩은 아무래도 블랙웰이잖아요. 블랙웰, 예. 네. B100, B200. 블랙웰은 작년 하반기부터 고객사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대규모 인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블랙웰은 완전 100% 최신 칩이고 H200은 블랙웰 직전에 나온 차상위 모델. 그래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블랙웰에는 못 미치지만 첨단 칩에 속하는 블랙웰 바로 밑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나 이런 AI 빅모델을 자체 개발한 이런 네. 빅테크 핵심 기업들에게는 물론 블랙웰을 쓰면 좋죠. 하지만 그게 안 돼요. 근데 H200만 하더라도 괜찮아요? 빅테크뿐만 아니라 네. 그 밑에 있는 많은 뭐 플랫폼이나 뭐 인터넷 업체들이 수요를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성능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정말 참 장사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거는 남겨두고 그 아래 거 해가지고 약간 감질맛 나게, 약간 얄밉게 이런 걸 좀 수출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중국 이제 테크 기업들에게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반응이 올 네. 것 같다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은 이런 H200의 중국 수출이 과연 중국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궁금한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빅테크 기업들은 당장은 좋겠지만 네. 또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당장 좀 필요해서 수출을 받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자립 가속도에 조금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립 속도는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좀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이게 한 몇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어떤 호재든 악재든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 그게 호재가 될 수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바이트댄스 이런 이름 되면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칩이랑 중국 화웨이 비롯한 국산 칩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허용이 된다면 물론 아직 검토 단계지만 허용이 안 될 수도 있죠. 그게 허용이 된다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바이트댄스 요 네 개 빅테크 업체죠. 바이트댄스는 비상장입니다. 근데 하나는 H20이 기존에 지금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사실 작년에 많이 산 H20이에요. 그러면 H20은 사실 H100 성능이 20-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H20의 성능은 H200의 뭐 10%도 안 된 그런 수준. 근데 그거를 계속 쓰고 있는데 만약 H20이 수출 허가되면 당장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AI 그 비즈니스를 좀 더 효율성 있게 빨리빨리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국산 칩이랑 수입 칩을 같이 쓰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강한 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쿠다라는 생태계잖아요. 맞아요. 그 생태계도 사실 엔비디아의 계속해서 생태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그런 과도기에 있어서 물론 뭐 몇 년 후에는 최종적으로 다 국산으로 대체하는 게 목표지만 쿠다라는 그 생태계를 아직 버릴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 있기 때문에 물론 화웨이도 화웨이 자체의 CANN이라는 쿠다를 모방해서 만든 화웨이 그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믹스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당장 수출 허가되면 알리바바를 비롯한 이런 직접적인 수혜 그리고 두 번째는 SMIC를 비롯한 중국의 뭐 또 캠브리컨, 중국의 국산치 파운드리든 팹리스 입장에서는 만약 그게 수출 허가가 되면 현실적으로는 조금 경쟁이 좀 붙을 거죠. 근데 지금은 SMIC는 화웨이랑 거의 다 형제처럼 이렇게 세팅돼서 지금 국산 칩을 같이 만들고 있는데 만약 네. 그게 수출 허가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 검토 중이고 어제 하락하고 오늘 반등했지만 만약 그게 확실히 뭐 수출 허가 된다. 진짜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그날 또 SMIC 주가가 또 흔들릴 수도 있죠. 떨어질 수 네.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지난 2년 동안은 중국의 고객사들이
사람들이 내가 화웨이 칩을 진짜 쓰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걸 쓴 거 아니라 미국 쪽에서 아예 칩을 안 파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억지로 이렇게 밀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게 H20 수출허가 되면 조금 숨통을 튈 수 있는 어떤 과도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게 H20이 수출 허가된다 하더라도 H200이요. 네, H200이 수출 허가된다 하더라도 네.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임기가 3년 남았죠. 네네. 나중에 또 미국 대통령이 또 누가 되면 또 이게 미국 대통령이 그건 워낙 모르죠. 네, 정당에 네. 따라서 그쵸.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그쵸. 2기.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 어떤 산업이나 시장 이슈보다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걸 허락했다. 그러면 3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예를 들어서 3년 중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뭐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사실 국산화라는 최종 결론은 변화가 없지만 네. 어떤 비즈니스 실무적인 차원에서 살짝 쓸 수 있을 때 쓰고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수출 허가가 된다면 중국의 그 국산 칩 업체들이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혁신 기술을 하고 네. 뭐 밸류체인 협력사와의 국산 협력사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또 국가 안전 차원에서는 화웨이 칩은 예를 들어서 사실 엔비디아 칩은 국가 정무나 국가 국유 기업이 아니라 빅테크나 이런 진짜 최첨단 앞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쓰고 하지만 화웨이 입장에서는 이런 빅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정부 안에 있는 그런 AI 관련 시스템 안보와 네, 관련된 국가 안보랑 이렇게 국가 이익이랑 관련된 직접적인 이런 분야는 사실 당연히 화웨이 거를 쓰죠. 왜냐하면 지난 네. 8월에 중국의 시장 감독관리 총국에서 이미 H20의 백도어 문제를 이미 지적했고요. 그래서 그 네. 문제는 사실 뭐 0까지 없앨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들어오면 조금 시장 그 응용 분야에 따라서 좀 나눠질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네. 길게 보면 저는 나중에 만약 H20 수출허가된다면 오히려 근본적으로 길게 보면 H200이요. 제가 또 20이라고 계속 했나? 20 이라고 sorry. 네. H200. 네, H200. 네. 그러면 어제 재미있는 기사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뭔가요? 중국의 그 네. 칼럼을 비슷한데 H200의 수출 허가는 네. 아마도 중국 국산 칩에 대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존재가 오히려. 되고 그리고 만약 중국의 지금 국산 칩, 뭐 캠브리컨 있고 해광 있고 이제 어제부터 청약을 시작한 아까 캐스터님 말씀하신 그 현정 스레스도 모어스레드. 있고 한 네. 4-5개 있는데 아직 상장할 게 남아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엔비디아와의 근데 화웨이는 비상장. 화웨이 플러스 화웨이 옆에 친구들. 이 대여섯 개 업체들이 엔비디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업체는 이제 완전히 이 중국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됐고 네. 그 과정에서 수개월 또는 몇 년 만에 도태된 업체는 그만큼 시장 경쟁력이 없다는. 그래서 이 압력 테스트이기도 하고 중국의 국산화라는 장기 방향이랑 같이 뛰어주는 어떤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같이 뛰어주는 경쟁자이자 그렇죠. 동반자.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냥 배드 이즈 굿이라고 표현해도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게 허락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잠깐 그쵸. 흔들리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H200이 수출 허가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중국의 빅테크 4 기업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중국의 반도체 자립 가속화는 기조가 계속 이어질 네. 것이다 이런 의미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화웨이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화웨이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네. 엔비디아에 맞설 수 있는 뭐 엔비디아에 맞설 어센드 칩 뭐 여러 개를 연결한 엔비디아 GPU에 대응할 만한 그런 칩을 좀 만들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하던데 그러면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기업 자립에 속도를 내는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화웨이가 비상장이라 좀 아쉽지만 그렇죠. 근데 많이 화웨이 아쉽죠. 네. 근데 화웨이 밸류체인 종목 중에 한 가지 인지할 거는 밸류체인 종목이 같이 수혜를 받긴 한데 그 밸류체인 종목들은 매출 구성을 따지면 화웨이는 중요한 고객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종목은 매출 중에 20-30%가 화웨이, 어떤 종목은 심지어 50% 이상이 화웨이. 근데 어떤 종목은 공급망 그 밸류체인 수혜주에 들어가는데 매출 중에 10%도 안 되는 그런 종목도 있고 그래서 화웨이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지난 9월 18일에 화웨이가 그 성대한 발표회를 열어서 네. 2026년, 27년, 28년 3년 내로 4개 AI 첨단 칩을 발표하겠다. 그게 4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년 1분기에 발표될
950입니다. 네, 950? 지금 네. 지금 910이 네, 발표된 작년 910B이고요. 올해는 910C가 메인이고 네. 이제 내년이 가면 950 그리고 더 가면 뭐 960, 970.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화웨이를 비롯한 국산 칩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대상으로 전기료를 최대 50%를 감면해 준다. 그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화웨이의 요 업그레이드된 국산 칩을 나오는 거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와중에 H20 이런 H200 이 이슈가 또 H200, 나왔고요. 네.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1대1로 아직은 엔비디아 첨단 칩에 비해서는 성능이 한 20-30% 또는 30-40% 이게 기밀사항이라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대체로 한 30-40% 정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화웨이가 9월 18일 그거 발표하는 동시에 3년 내로 4개 첨단 칩을 발표하겠다는 로드맵 계획을 발표한 동시에 그날에 또 유니파이 버스라는 1대1로 칩은 성능은 떨어지지만 수천 개, 수만 개 칩을 연결하는 그 유니파이드 버스라는 그 연결 기술을 통해서 네네, 그 화웨이의 부족한 기술. 부분. 네. 예.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해서 그 1대1 칩 성능 부족한 부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보완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120, H200이 200. 들어오면 예. 화웨이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군요. 네. 역시 경쟁자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또 채팅창도 아주 굉장히 뜨겁습니다. H200 네. 수출에 대해서 또 어떤 분께서는 이제 트럼프가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을 바로 아래인데 200이 안 보낼 것 같다고 안보 문제가 네. 있어서 네. 그런 얘기도 좀 나눠주고 계신데 어쨌든 H200이 수출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좀 검토를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중국의 반도체 자립 가속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화웨이 관련 밸류 체인을 좀 보자라고 하셨는데 종목을 좀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화웨이 화웨이 밸류 밸류 체인 체인. 아니어도 저희가 반도체 자립의 가속화를 좀 내고 있는 기업들, 뭐 SMIC, 화홍 반도체, 캠브리콘 같은 네. 종목들 계속 지켜보도록 가장 할까요? 직접적인 네. 거는 아무래도 SMIC죠. SMIC. 화홍 반도체는 네. 첨단 칩 파운드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 가전, 전자제품이 들어가는 일반적인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한 파운드리 종목이 사실 SMIC랑 화홍 반도체 2개밖에 없으니까 네. 두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 첨단 칩, 화웨이랑 같이 협력해서 엔비디아에 대항할 만한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는 사실 SMIC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화홍 반도체가 소문 반, 뭐 추측 반, 화홍 반도체가 나중에 때가 되면 SMIC를 모방해서 첨단 칩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거는 그냥 어떤 추측성 그런 기사로 나오고 그 후에는 후속적으로 실제로 뭐 입장 표명한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화웨이의 국산화, AI 칩 국산화 강화 이런 거랑 직결된 거는 사실 SMIC이고요. SMIC. 네, 채팅창에 북방화창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네. 계신 분도 있는데 북방화창은 어제 좀 급등했더라고요. 북방화창이 어제 7% 맞아요. 네. 어제 7%대 급등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북방화창이 어제 7%대 급등하고 오늘 1.4% 상승 중인데 요 북방화창은 SMIC랑 분야는 다르지만 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SMIC는 매출 중에 80%가 사실 일반적인 성수 공정 칩이고 네. 20% 미만이 화웨이랑 같이 협력해서 만든 첨단 칩입니다. 근데 북방화창은 DUV나 EUV 장비랑은 전혀 관련 없는 그냥 네. 식각 장비, 산화 장비, 세척 등 일반적인 첨단 쪽보다는 일반적인 반도체 네. 장비입니다. 네. 근데 중국은 첨단 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 세계의 반도체 수요에서 사실 첨단 쪽은 20%는 안 됩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성수 공정이고요. 레거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방화창은 이런 중국 국내와 글로벌의 반도체 수요의 안정적인 성장에 따라서 네. 수혜받는 업체. 네. 그리고 어제 7% 급등한 거는 개별 호재가 있었는데요. 어제 그래요? 급등한 거는 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북방화창이 공시를 하나 냈는데 스톡 옵션 관련 공시가 나왔습니다. 북방화창이 임직원 총수가 1.64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300명 핵심 인력, 엔지니어나 뭐 핵심 인력 대상으로 스톡 옵션을 강력하게 주기로 하는 공시를 했는데 그 스톡 옵션 합치면 북방화창 전체 지분의 1.44%까지 됩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비해서는 스톡 옵션을 좀
확실히 졌다. 그래서 어제 그렇군요. 급등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또 주목해볼 종목으로 북방화창 그리고 SMIC도 함께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국의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H200 수출 관련해서 채팅창에서도 간혹 이 주전 선수를 제치고 페이스메이커가 승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나눠주고 계신데요. 과연 이런 기술 전쟁에서 누가 과연 승리의 깃발을 쥐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